KBS 바둑왕전 승자 준결승 이세돌 구단 대 박영훈 구단의 대국입니다.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대국은 이 두 대국자의 이름만 들어도 정말 기대가 되는 한판인데요. 창과 방패 대결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바둑계에서 가장 날카로운 창 이세돌 구단과 가장 두터운 방패 박영훈 구단이 만났습니다. 기풍이 극명하게 갈리는 두 기사가 만났기 때문에 더욱 흥미로운 대결입니다. 네, 이 두 선수는 2013년 준결승전에서만 3번을 만났는데요. 앞서 2번은 이세돌 구단이 승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누가 결승에 오르게 될까요? 선수들 만나보시죠. 제32기 KBS 바둑왕전 승자 준결승 이세돌 구단 대 박영훈 구단의 대국입니다. 이세돌 구단 2013년 삼성화재배 준우승, 명인전에서도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박영훈 구단 2013년 천원전 우승, 10단전에서는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대국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당 제한 시간 5분에 30초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박영훈 구단의 흑번으로 대국 시작됐습니다. 자, 이세돌 구단의 프로필을 살펴보니까 준우승. 정말 2013년만큼 이세돌 구단이 준우승을 많이 한 해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프로필보다 더 많은 준우승을 했죠. 네. 예전에는 결승에 가까워질수록 더 좋은 능력을 발휘하는 기사가 바로 이세돌 구단이었는데 최근에 이세돌 구단은 정말 이겨야 할 승부에서 자주 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에 5번의 결승 무대에서 모두 패퇴하면서 5번의 준우승에 그쳤고요. 최근의 부진은 많은 바둑 팬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준우승이 또 모두 후배들과의 대결이었어요. 네. 국내 시합에서는 박정환, 김지석, 최철환 구단 같은 자신보다 어린 기사들에게 패했고요. 또 국제 기전에서도 탕웨이싱 같은 어떻게 보면 약간의 무명 기사 같은 뭐 그런 느낌의 선수들에게도 패하고 네. 출란배에서는 천야우의 구단에게 패했고요. 작년에 이세돌 구단의 행보와는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그래도 바둑팬이나 관계자들이 믿는 것은 역시 이세돌 구단이라는 이름이죠. 과거에도 2004년에 이세돌 구단이 엄청난 슬럼프를 겪었던 적이 있고요. 네. 그것을 극복했고 또 6개월 이상 휴직 기간을 끝내고 돌아오자마자 연승을 하고 세계대 우승을 했던 이세돌 구단입니다. 그런 만큼 이번의 부진도 아마 몇 개월 뒤면 그냥 뇌리 속에서 잊혀지지 않을까 뭐 그런 예상도 있습니다. 네, 박영훈 구단은 이세돌 구단과 이 번번이 중요한 길목에서 만나서 패했는데요. 네. 결승 무대에서 여러 차례 패했고요. 그래도 박영훈 구단이 이세돌 구단에게 일방적으로 패하진 않았습니다. 네. 예전에 결승 5번기 승부에서 2연패 후 3연승으로 역전 우승을 차지한 적도 있고 또 두 대국자가 만났을 때면 항상 기풍이 극명하게 갈리는 만큼 아무리 이세돌 구단이라고 하더라도 초반 포석 단계에서 박영훈 구단의 기풍대로 짜였을 때 전혀 힘을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네, 이세돌 구단도 아마 박영훈 구단의 기풍에 대해서 조금 갑갑한 느낌이 있을 겁니다. 2012년 명인전 준결승, 2013년 들어서는 GS칼텍스배 준결승, 또 다시 명인전 준결승에서 박영훈 구단이 번번이 패했었는데요. 네, 최근에는 박영훈 구단이 계속해서 패하고 있죠. 그리 오래되지 않은 GS칼텍스배 결승에서도 패한 적이 있고요. 두 선수 모두 초반엔 빠르게 진행을 시킵니다. 두 선수 모두 장구파의 선수들은 아니에요. 네, 한국 기사들 중에서는 비교적 빠르게 착점하는 선수들이죠. 자, 좌하기 모양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초반 수순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뭐 초반 크게 변화도 없고 또 시간을 들이지도 않았는데요. 네, 미리 연구가 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쪽을 어깨 짚는 수, 최근에 가끔 등장하는 수이긴 합니다만 네. 평범한 수는 아니거든요. 보통은 이쪽을 받아서 네. 네, 이렇게 협공을 하는 진행이 많이 사용이 되죠. 이쪽을 두면 네. 붙여서 얼마 전에 있었던 주강배 결승에서도 이런 형태가 나온 적이 있고 최근에 대유행하는 포석입니다. 네. 그 전에 어깨를 짚은 수, 이 교환을 하고 실전에 이쪽을 받았는데 그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전에서는 흙이 이쪽을 두지 않고 이렇게 젖혀갔는데요. 만약에 아까와 같이 이쪽을 한 칸 협공을 했을 때 그 차이점이 있다면 물론 한 수 한 수 변화가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만 네. 결과만 놓고 말씀을 드리면 이쪽을 두고 네. 둘 때 지금 이 붙이는 수가 성립을 합니다. 조금 어려운 변화죠. 먼저 이 교환이 없을 때를 보겠습니다. 네. 붙이고 뚫을 때 이쪽을 끊으면 언뜻 보면 따내는 것과 끊는 것이 맛보기여서 흙이 곤란해 보이지만 흙은 이쪽을 단수치고 따낼 때 다시 뒤에서 막아서 충분히 둘 수 네. 있습니다. 백은 똘똘 뭉친 모양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 상황에서 네. 이 교환이 있다면 단수를 칠 때 네. 흙이 여기까지 나가겠죠. 똑같이 됐을 때 이제는 흙도 걸려 있고요. 이 교환이 없어야 흙이 이쪽을 따낼 수가 있는데 지금 네. 이 교환이 있어서 양쪽이 맛보기가 되어서 봉쇄도 못하고 네, 이쪽에 빵 따냄도 주게 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어깨 짚는 교환이 미리 있을 때에는 흙도 이 협공을 잘 하지 않습니다. 네. 실전에서도 역시 이쪽을 젖히는 진행을 택했고요. 두 칸을 벌려서 네, 그 후로 좀 진행이 됐죠. 이 좌하기도 네. 정석입니다. 나와서 끊고 네. 느는 수는 네. 이쪽을 늘어서 뭐 어려운 싸움이 되겠습니다만 실전에서는 네. 네. 붙여갖고요. 붙여서 정리를 했고요. 치고 네. 문을 쳐서 이쪽을 받았고요. 네. 이곳을 두고 네. 젖히는 여기까지가 정석 진행입니다. 네. 그 뒤에 수순을 보면 이쪽을 한 칸 띄어서 실리를 얻고 네. 흙도 한 칸을 띄어서 세력을 얻고 있는데 네, 이쪽도 하나 교환이 되었고요. 네. 붙이고 있고 네, 이쪽을 두어서 받는 진행인데 여기까지는 백의 실리와 흙의 두터움의 대결이고요. 네. 박영훈 구단이 두터움을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좌변을 침입했는데 이제 좌변에서 첫 번째 전투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네. 자, 박영훈 구단이 먼저 전투를 걸어갔습니다. 좌변 전투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자, 흙은 좌변이 넓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흙의 좌변 침입에 대해서 이세돌 구단도 2선으로 한 칸을 띄면서 강하게 하나, 맞서고 있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초반의 진행 수순만 놓고 보면 이세돌 구단의 기풍보다는 박영훈 구단의 기풍에 더 잘 어울린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무난하고 평범하게 진행이 되었을 때에는 네. 후반전에 박영훈 구단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또 반대로 이세돌 구단은 판을 어지럽게 짜면서 상대의 열붐을 추궁하고 찔러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의 포석 형태는 흙의 돌들이 워낙 탄탄해서 별로 백이 찌를 때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처음 다섯, 시작될 때 이세돌 구단의 여섯, 기풍을 일곱, 한국 바둑계 여덟, 최고의 창이라고 아홉. 말씀을 드렸는데 네. 찌를 데가 없으면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죠. 박영훈 구단에게 이기려면 뭐 공격을 하게 만들어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박영훈 구단은 타겟은 강하지만 공격적인 면에서는 약간 약점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20초. 그런데 지금 하나, 먼저 좌변을 갈라간 건 공격에 셋, 가깝지 않나요? 넷, 박영훈 구단이 다섯, 공격에 약점을 여섯, 보인다고 말씀을 드린 건 일곱, 잡으러 여덟, 가는 공격을 아홉. 말씀드린 거고요. 네.
두텁게 진행시키면서 그냥 서서히 상대를 압박하는 바둑은 굉장히 잘 두는 기세입니다. 지금은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치고 빠지는 그런 느낌인데요. 네. 두터움을 이용해서 상대의 돌을 서서히 압박하고 있죠.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은 흑도 좌변의 백 모양을 거의 지었고요. 백도 일선에 넘어가는 뒷맛이 있기 때문에 네. 안전합니다. 서로 간에 큰 실수가 나오진 않았는데 기분으로는 흑을 잡고 싶네요. 흑이 실리로 크게 뒤지는 것도 아니고 네. 또 두터움을 이용해서 상변 그리고 중앙 쪽에 두 칸 띄어져 있는 그 백도를 압박할 수도 있고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그 수를 흑이 두지 않는다면 백이 그 자리를 밀어서 좌변에 흑 두 점이 잡히게 됩니다. 지금 바로 넘어가려는 손짓이네요. 이쯤에서 연결을 해두는데요. 밖으로 계속 나가는 게 별게 없다고 본 건가요? 더 이상 나가기도 어렵고요. 네. 박영훈 구단 한국 랭킹 5위, 2013년 다승 랭킹에서는 3위를 기록했는데요. 이세돌 구단 연말에는 늘 20초. 하나, 여러 개의 우승을 둘, 차지하는 그런 셋, 선수였는데 넷, 올해는 연말이 조금 다섯, 아쉬웠습니다. 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2013 바둑 대상에서 아무 상도 받지도 못했고요. 네. 아마 최근 몇 년간의 성적 중에 이세돌 구단 입장에서 가장 불만족스러운 성적이 아닐까 싶어요. 아마 다른 때보다 결승에 올라간 숫자는 더 많았을 것 같은데요. 우승으로 연결시키질 못했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이세돌 구단 넷, 연초에 다섯, 스타트가 여섯, 좋지는 못했죠. 일곱. 2013년이 시작됨과 동시에 박정환, 김지석이라는 걸출한 두 후배에게 결승 무대에서 패퇴했고요. 이제 그것이 계속해서 후유증이 남으면서 네. 연말까지 내상이 이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중앙으로 다시 타겟이 옮겨진 건가요? 지금 중앙 쪽에 대한 20초. 공격도 박영훈 하나, 구단의 잡으러 가는 둘, 공격은 아니고요. 네. 박영훈 넷, 구단은 계속해서 다섯, 조금만 여섯, 이득을 보면 된다는 일곱, 듯한 그런 자세를 여덟, 취하고 있습니다. 아홉. 뭐 중앙을 공격해서 잡으러 가는 공격이 아니라면 어떤 이득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 국면을 전체적으로 보면 흑이 지배해서 그렇게 크게 뒤처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리로 뭐 균형이 무너진 상황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굳이 별다른 이득을 보지 못하더라도 네. 20초. 그냥 하나, 백의 열붐을 둘, 호시탐탐 셋, 노리는 것으로도 넷, 백은 충분히 다섯. 위협적입니다. 지금 이세돌 구단이 밀어간 행만은 잘 보이지 않는 흑의 열붐이라도 그 바늘만한 빈틈을 찔러 들어가겠다는 뜻입니다. 20초. 하나, 좌변에서 상변에 두 칸 띄어져 있는 그쪽의 흑 모양이 다섯, 주변 배석에 따라서 여섯, 백이 일곱, 끊어갈 수도 여덟, 있거든요. 아홉, 그 부분을 노리고 열. 있습니다. 흑 4번 남았습니다. 네. 박영훈 구단 첫 번째 초읽기를 사용합니다. 지금 고민하는 부분은 어떤 걸까요? 백이 밀어간 이상 그곳의 백돌과 우측 중앙 쪽의 백돌을 연결시켜준다면 상대적으로 흑이 엷어집니다. 흑이 끊어가는 것은 당연한데 네. 어떤 방식으로 끊어갈지를 생각하고 20초.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번 늘어가네요. 지금은 저렇게 느는 수 또는 흑이 젖히는 수 아니면 방금 늘어간 우측으로 붙이는 수 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가장 두터운 응수를 했습니다. 백도 연결하는 20초. 모양은 쉽게 안 하나,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네, 지금 백이 벌린 수가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판을 전체적으로 보면 흙은 두텁고 백은 엷은 형태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백이 자중하는 행마가 아니라 최대한 넓게 벌렸죠. 흙에게 침입을 유도해서 어지럽게 한번 전투를 20초. 해보자, 뭐 이런 뜻이고요. 둘, 네, 여기서 과연 박영훈 구단이 화를 낼지 넷, 다섯, 아니면 여섯, 중용을 지킬지 일곱, 여덟, 아홉, 웬만해서는 화를 내지 않네요. 네. 그 자리도 집으로 큰 자리인가요? 네, 지금 계속해서 이세돌 구단이 어떤 도발을 하든 박영훈 구단은 자신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네. 방금 방금 전 상황에서 최철한 구단이라던가 김지석 구단 이런 공격적 성향의 기사들이었다면 20초. 아마 우변 쪽에 하나, 104칸 벌림이 둘, 조금 과하다는 셋, 생각을 하면서 넷, 침투를 했을 것 다섯, 같은데요. 여섯, 여기서 기풍이 일곱, 극명하게 갈리죠. 여덟, 아홉, 지금 획이 좌귀에 들어간 수가 선수성도 있는 건가요? 당장은 백돌이 잡히진 않겠습니다만 네. 백의 안형도 확실치 않기 때문에 일단 이세돌 구단도 근거를 챙기고 있고요. 또 그쪽 부분이 엷다면 우측에서 전투가 시작될 때에도 백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20초. 백이 하변, 좌하 쪽을 둘, 지켜둔 수가 셋, 하변획도 은근히 넷, 압박을 하는 것 같은데요. 여섯, 네, 지금 흙도 일곱, 그냥 손 여덟, 빼기에는 아홉, 약간 무리가 있어요. 지금 흙이 붙여간 자리 근처에 화점 쪽으로 백이 날일자를 덮어 씌운다면 중앙 쪽에서의 주도권이 전혀 다른 양상이 됩니다. 네, 지금은 하변 쪽을 진행시키고 있지만 누가 선수를 잡아서 중앙이나 우변 쪽에 먼저 갈 수 있는가, 그런 점이 대단히 중요한 장면이고요. 빠르게 수습하려는 이세돌 구단과 하변의 백도를 20초. 압박하면서 선수를 하나, 쥐려는 박영훈 구단의 둘, 머리싸움이 치열합니다. 셋, 네. 넷, 다섯, 뭐 선수가 물론 항상 중요하지만 지금 같은 장면은 더더욱 중요하죠. 네. 저렇게 흙이 붙이고 늘어가서 전체 국면을 보니까 하변의 흙이 두터워지고 또 상대적으로 우변에 백의 4칸 20초. 벌림이 신경이 쓰이고 하나. 있습니다.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백은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둔수가 지금의 날일자인가요? 하변의 흙 진영을 억제하면서 우변 쪽의 백 모양을 지키려는 수법인데 이세돌 구단은 계속해서 아주 적극적인 수만을 택하고 있고요. 20초. 그에 반해 박영훈 구단은 둘, 정말 셋, 찔러도 피 한 방울 넷, 나오지 않을 정도로 탄탄한 다섯, 행마만 하고 있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아주 확실한 자리만 두고 있죠. 지금 저렇게 흙이 끊어갔을 때 과연 백이 어느 쪽에서 응수를 해야 할지 20초. 시청자분들도 하나, 같이 생각해 둘, 보시기 바랍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아래쪽 느는 수를 택했는데요. 네. 전투를 좋아하는 이세돌 구단이라고 해서 항상 싸움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주변 배석 상황을 봐야겠죠. 지금은 주변에 흙돌이 탄탄한 만큼 중앙 쪽에 끊어졌던 백 한 점을 움직여서 싸우는 것은 백이 불리한 싸움입니다. 20초. 하나, 둘, 셋, 그 불리한 정도가 다섯, 49대 여섯, 51이라던가 일곱, 48대 여덟, 50이라면 이세돌 구단은 아홉, 싸우는 편인데 열. 지금 셋, 당장 중앙에서 세번 싸우는 것은 남았습니다. 그보다 훨씬 불리한 싸움이거든요. 뭐 한눈에 보기에도 백보다는 흙돌들이 훨씬 많은 곳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렇게 자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박영훈 구단도 시간을 한 번 더 사용했는데요. 네, 지금 중앙 쪽을 건드릴지 하변을 받아줄지 여기서 한 번 더 받는 것은 네.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굴복의 둘, 느낌이 있거든요. 셋, 넷, 다섯, 아무리 여섯, 박영훈 구단의 일곱, 기풍이라고 해도 여덟, 받아들진 않을까요? 아홉, 반발합니다.
두텁다는 것은 뭐 당장은 좋은 점이긴 합니다만 네. 그 두터움을 활용하지 못했을 때에는 집부족증에 걸리기 십상입니다. 흙이 중앙으로 가고 보니까 상중앙의 백도 좀 엷은 의미가 있네요. 네. 하나, 둘,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네. 우학 위쪽 다섯, 흙의 굳힘에 여섯, 백이 압박한 그 일곱. 날일자를 건너붙이는 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축이 우리하다면 당장 가능한 자리죠. 네, 좌변에 이어서 두 번째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흙 한 점이 축으로 잡히진 않는다는 뜻이죠. 네. 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중앙 쪽 전투 이 두 선수는 어떻게 풀어갈까요? 네. 이쪽에서부터 지금까지 제일 큰 전투가 시작이 됐는데요. 네. 흙도 지금 상황에서 이 백도를 어느 쪽으로 몰아갈지 고민이 되는 장면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곳을 받는 것은 네. 계속 백이 밀어가서 하변의 흙 진영을 지킬 수는 있지만 그 사이에 백도 우측의 모양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네. 흙이 좀 굴복입니다. 뭐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더 많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주변의 흙돌이 두텁죠. 이쪽도 젖혀져 있는 자세가 두텁고요. 늘어진 자세, 또 이 부분이 전부 흙의 모양이기 때문에 네. 뭔가 이쪽의 백도를 공격하고 싶은 장면인데 이수는 박영훈 구단다운 공격입니다. 그런가요? 이쪽의 백도를 강력하게 공격하기 위해서는 이 백 쪽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변 쪽으로 몰아가야겠죠. 네. 만약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뭐 이런 곳을 어깨 짚는다든지 또는 이 부분을 갈라서서 아래쪽으로 몰고 가야 하는데 박영훈 구단은 백도를 살려주더라도 네. 균형만 잃지 않으면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크게 공격을 할 생각은 없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백도 이렇게 늘어주기에는 한 번 더 밀 때 네, 늘어주는 순간 계속 늘 수밖에 없고요. 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중앙의 흙 모양은 넓어지고 네. 이 부분의 백 모양은 줄어듭니다. 또 이쪽을 건너붙이는 뒷맛도 생기고요. 네. 뭐 백도 늘 수는 없는 장면이었고요. 네, 실전에 그래서 젖히고 네. 끊을 때 들고 느는 데까지는 진행이 됐었죠. 여기서 이쪽으로 하나 젖혀 두었네요. 네, 늘었고요. 지금 당장 축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백의 고민입니다. 실전에서도 늘어서 두었는데 네. 네, 이때 흙도 한 점을 움직이기는 쉽지 않았나 봅니다. 또 상대가 다른 기사도 아니라 부분전 수일기의 마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세돌 네. 구단이기 때문에 자중하고 있고요. 일단 몸싸움은 피했고요. 네, 이쪽을 받았습니다. 네. 결국은 실전에 이곳을 붙였네요. 이쪽에 끊어간 흙 한 점을 건드리지 못한다면 네. 백도 안정을 취했고 우변의 백 모양도 지켰기 때문에 흙이 한 것이 없습니다. 이 몇 수의 교환으로 인해서 은근히 백 모양이 생겼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이런 자리에 백돌이 오게 됐죠. 네. 결국 박영훈 구단도 지금은 방어만 하는 입장이 아니라 실전처럼 적극적으로 두어서 이 부분의 뒷맛을 노려야 하고요. 지금 이 중앙 쪽에서 어떤 처리가 되느냐, 그것이 최대의 승부처입니다. 네. 자, 우변 전투가 승부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하중앙에서 백 한 점이 끊긴 모양. 그때는 흙이 좀 더 두터운 20초.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반대가 됐어요. 셋, 네, 부분적으로는 백돌이 많긴 다섯, 하지만 여섯, 흙도 뭔가 일곱, 찔러갈 여지가 있는 여덟, 장면입니다. 아홉. 지금 실전에 나온 수처럼 백에게도 약간의 틈이 있네요. 네. 이세돌 구단의 수일기가 이러한 상황에서 부분전의 최선이 어디인가를 잘 찾는 하나, 수일기라면 둘, 박영훈 구단은 계산을 통해서 다섯, 어느 정도 이득을 여섯, 봐야 하는지 일곱, 그 판단력이 여덟, 정확한 수일기입니다. 아홉. 네.
같은 모양을 보고도 두 선수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 쪽의 백돌이 잡히는 형태는 아닌데요. 약간 20초. 괴롭힘을 당할 수도 하나, 있거든요. 박영훈 둘, 구단은 셋, 어느 정도만 괴롭히면 흙이 우세하다는 다섯, 판단이고요. 6, 이세돌 구단은 일곱, 잡히지는 않기 여덟, 때문에 우변에서 아홉. 최대한 집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늘어둔다면 우변 100집도 완성이 됐는데요. 꽤 큰 집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20집을 상회하는 큰 집이 지어졌고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확실히 박영훈 구단의 기풍에는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보통의 기사들은 100을 쥐었을 때 이렇게 두텁고 느리게 두는 반면 네. 박영훈 구단은 워낙 후반에 자신이 있다 보니까 덤에 걸리는 흐름으로 보일지언정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제가 일곱, 방송에서도 몇 차례 여덟, 이야기했는데 아홉, 다른 기사들은 박영훈 구단의 그 포석이라던가 특히 흑번일 경우에 두는 스타일을 절대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두기엔 좀 불안하죠. 그렇죠. 지금 흑이 두는 행마도 두터움을 이용한 강력하게 찔러 들어가는 행마라기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약간 이득만 보자는 행마이고요. 20초. 이렇게 무난하게 하나, 진행이 될 때는 역시 셋, 후반전에서 넷, 다섯, 덤 6집반이 말을 여섯, 하거든요. 일곱, 여덟, 박영훈 구단 다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 자신의 기풍이 개가 쪽으로 이끌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두는 기풍이다 보니까 네. 박영훈 구단의 바둑을 보면 둘,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으면서 넷, 또 다섯, 감탄을 많이 하곤 여섯, 합니다. 일곱, 여덟, 아홉. 네, 그냥 확실하게 두 점만 잡아두네요. 박영훈 구단의 생각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102점을 잡으면서 일단 당장 6집 정도의 집을 냈고요. 네. 둘, 아직도 상변 쪽의 백돌은 엷은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 개가가 맞춰진다는 판단이죠. 하지만 이 과정 중에 흑이 더 강하게 들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죠. 그렇습니다. 제가 흑이었다면 아마 이렇게 두지 못했을 거예요. 네. 20초. 하나, 둘, 셋, 넷, 남들과 다섯, 다르게 두면서 여섯, 이겨가니까요. 여덟, 이기니까 계속 이렇게 둘 수 아홉. 있는 거죠. 박영훈 구단의 기풍입니다. 그 자리 백이 조금 당할 수 있는 형태인데 이세돌 구단이 어떤 처리를 보여줄지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단순히 받아주는 정도가 아니고요. 오히려 화를 내는 건가요? 지금은 박영훈 구단이 유도했고 이세돌 구단도 그 유도에 걸려들면서 네. 본인도 크게 당할 자리는 아니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자, 하변 쪽 두 선수 어떤 수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둘, 셋, 자, 받아달라는 뜻이었을 텐데요. 이쪽을 받아준다면 네. 그때 이쪽을 지켜서 나중에 또 계속 당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흑은 이제 걱정거리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세돌 구단 바로 나와서 끊어서 응징을 했는데요. 언뜻 보면 흑의 이 행마가 이해가 되지 않죠. 지금 네. 아래쪽을 단수치면 나가서 밀면 계속 늘었을 때 네. 흑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이 선을 기어야 하는데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흑은 얻은 것이 없고 오히려 중앙 쪽만 얇아집니다. 이건 흑이 이상한데요. 네.
그렇다고 흙이 위에서 칠 수도 없는 입장이고요. 지금은 그래도 이수가 정수입니다. 네. 이쪽을 두고 한 점을 잡게 될 텐데요. 네. 실전에서도 이렇게 진행이 되었죠. 아, 이렇게 처리를 할 생각이군요. 돌려치는 모양인데 네. 언뜻 보면 흙이 두어서 괜히 한 점만 잡혔습니다. 네. 흙이 당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전의 상황을 보면 이런 모양이었죠? 네. 어차피 백이 이쪽을 나와서 끊는 자리는 남아 있었고요. 네. 그렇다고 흙이 한 수를 지키자니 발이 느립니다. 이럴 경우에 오히려 끊는 것을 유도해서 이 형태는 순환후기를 해보자면 백이 먼저 끊었다고 칠 때 네. 잡았고요. 백집이 크게 났죠. 이 상황에서 흙이 젖힐 때 백이 손을 뺀 겁니다. 그래서 기분 좋은 돌려치기를 한 거죠. 그렇군요. 한 점을 주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미끼를 던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끝내기 순간에 이런 곳을 치중해서 뭐 양쪽 넘는 것을 맛볼 수도 있고 아직은 네. 뒷맛이 남아있는 자리입니다. 실전에 이렇게 처리가 되니까 하변의 흙 모양도 나름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어요. 네. 이제는 미세한 끝내기 승부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중앙 쪽을 좀 더 건드리고 있는데요. 이쪽을 끊고 네. 이렇게 늘어간 장면입니다. 어쨌든 이 중앙 쪽에 공방이 끝이 난다면 이제는 서로 어려운 자리가 없기 때문에 미세한 바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박영훈 구단이 좋은 끝내기 수순을 보여주는데요. 중앙 쪽은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네, 방금 전에 끊어간 자리를 흙이 따냈고요. 이세돌 구단은 그 101점을 희생타로 해서 중앙에 흙 한 점을 20초. 잡겠다는 하나, 그런 뜻을 둘. 가지고 있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이제는 눈에 확 들어오는 자리가 있는데요. 끝내기 단계에서 가장 먼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네. 양선수 끝내기입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바로 그 자리죠. 백이도도 흙이 받아야 하고 흙이 둘 때 백이 받아야 하는데 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우상귀에 3-3이 비어 있는데요. 저런 자리보다 지금 둔 자리가 더 큰 건가요? 네, 언뜻 보기에도 한 1.5배는 커 보이네요. 네. 초반 포석 단계에서 20초. 우상기 3, 하나, 3이 중요한 이유는 둘, 어느 셋, 쪽이든 근거가 넷, 없을 때 그 근거에 다섯, 급소가 여섯, 되기 때문입니다. 일곱, 하지만 지금 상황은 여덟, 상변 쪽에 흙돌이 아홉. 탄탄하고 우변은 백이 탄탄하기 때문에 그 근거의 요소로서 가치는 다 했고요. 단순 집으로는 방금 전에 흙이 끝내기 한 그 자리가 더 크죠. 이제는 흙이 우상기 3, 3을 갈 수도 있겠네요. 네, 이제 국면의 큰 틀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요. 어떨까요? 두 선수는 조금이라도 유불리를 느끼고 있을까요? 아마 흐름으로 느끼고 있겠죠. 지금까지 뭐 큰 전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약간 흙이 우세한 채 끝내기를 맞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붙이는 20초. 백의 응수에 대해서 하나, 어떻게 둘, 받을지 셋, 좀 고민이 넷. 되는 장면인데요. 다섯. 집으로 최대한 버티네요. 물러설 여유는 없다는 계산일까요? 보통 상황에서는 저렇게 맞고 단수 치질 않거든요. 지금 중앙 쪽이 서로 간에 별로 큰 집이 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박영 구단이 단순하게 부분전 집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백이 돌파하는 자세가 두텁긴 합니다.
20초. 하나, 둘, 네. 백이 조금 잘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중앙 돌파한 자세가 괜찮아 보이는데요. 좌상기 처리 수순 다시 보겠습니다. 네, 실전에서도 많이 나오는 끝내기 모양이긴 한데요. 네. 붙였을 때 네. 흙이 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쪽을 단수 쳐서 네. 부분적으로는 최대한 집을 버티는 수, 이 수도 분명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평소 상황이라면 이쪽을 막고 뒤로 받거나 또는 이곳을 늘어서 이을 때 이쪽을 늘어서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네. 나중에 또 찔러서 끊고 수는 나지 않지만 최대한 집으로 이득 보는 수단이 남아있죠. 제가 보기에 지금도 이 수가 정수인 것 같은데 네. 실전에서는 이쪽을 막았습니다. 네. 당장 집으로는 약간 득일지 몰라도 아직은 조금 엷어 보였던 이곳의 백돌이 자연스럽게 두터워지고 있고요. 네, 실전에서도 이쪽을 두어서 네, 지금 막아갔는데 흙이 끊는 것까지는 교환이 됩니다만 이제는 이곳을 연결을 해야 합니다. 네. 이 공배 같은 자리를 한번 연결을 해야죠. 그 순간 약간 당했고요. 아직 이 부분에 좀 뒷맛이 나쁘기 때문에 네. 물론 뒷수순을 좀 더 봐야겠습니다만 흙의 이 젖힌 수는 약간 흙이 우세한 상황에서 괜히 분란의 여지를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자, 앞으로의 끝내기 수순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결국 중앙 연결을 했는데요. 네. 102점 다수 치는 수는 일단 교환을 하지 않았고요. 하나, 둘, 상변 쪽에 조금 뒷맛이 나쁜 형태가 되었습니다. 당장 수가 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닌데 약간 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역시 젖혀갔는데요. 저수는 상변에서 별다른 수단이 없다면 집으로 손해죠. 이세돌 구단도 어떤 수단을 네. 봤기 때문에 지금 젖혀간 겁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과연 여기서 어떤 수가 있을지. 지금 저 수는 흙 3점을 끊는 것과 이선 쪽에 젖히는 것, 이 두 곳을 맛보기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박영훈 구단의 머리가 쏙 들어왔었는데요. 네. 이 수를 못 보고 있었을까요? 상변 쪽에 둘, 그냥 단순하게 하나, 흙집이라고 본다면 그 전에 흙이 넷, 두었던 그 집으로 다섯, 최대한 버티는 수순이 여섯, 조금 이해가 되는데 일곱, 만약 여덟, 저곳에서 아홉, 당하게 된다면 네. 집으로 득을 본 것도 두 없고 번 남았습니다. 중앙 쪽의 두터움은 조금 달라졌고요. 꽤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박영훈 구단 시간을 한번 보냅니다. 준비된 수단이 없다면 수가 난 건가요? 20초 하나, 모습으로는 그 수를 못 보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여섯, 수가 낮다 이렇게 일곱. 보기는 어려운 장면인데 네. 흙이 조금 당하는 형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지금 단수 친 수는 흙이 둔 그 자리를 백이 호구 쳤을 때 좌측 수상전이 잘 안 되고 네. 또 흙 3점을 살리는 그 양쪽을 모두 방비하기 위해서 단수 치고 틀어 막는 수를 택했는데 일단 모양이 조금 사납죠. (20초) 여기까지는 백도 크게 둘, 얻은 것이 없지만 셋, 아마 이세돌 구단이 다섯, 여섯, 이선에 있는 101점을 일곱, 이을 겁니다. 여덟. 그때 나중에 조여 붙이는 뒷맛이 생겼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크게 기울어져 있는 국면이 아니었다면 이런 부분적인 손해가 클 수가 있는데요. 네. 흙이 좀 당했습니다. 네, 지금 찌른 것은 자연스럽게 상변 쪽의 모양을 지키는 수법이고요. 방금 전 상황에서 흙이 받지 않는다면 백이 2선을 늘어서 수가 납니다. 네, 상변 쪽 흙이 당하는 모양인데요. 수일기를 잠시 해볼까요? 네. 백이 젖혀두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박영훈 구단도 뭐 크게 당했다고 생각은 안 할 거예요. 네. 일단 집으로 최대한 버텼고 상대에게 두터움을 내주었지만 이곳은 집으로만 본다면 공배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실전에서는 이곳을 젖히고 이 자리를 두니까 네. 이곳을 끊는 것과 호구 치는 것이 맛보기가 되었습니다. 한 점을 따내도 수상전이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래서 흙은 양쪽을 방비하기 위해서 이곳을 두고 이렇게 틀어막았는데 잊고 나서 보니까 이번에는 받지 않는다면 이곳을 늘어서 네. 이을 때 시중을 가면 흙이 잡혔습니다. 흙이 또 손을 뺄 수가 없는 모양이군요. 그렇다고 흙이 이렇게 막아서 받자니 이 부분에서는 크게 당하는 것이 없지만 이번에는 네. 이쪽에서 또 당하게 되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하나 끊어두고 네. 이쪽을 찔러서 네, 자연스럽게 방비는 되었습니다. 아까는 이곳에 느는 것이 백이 선수가 돼서 수가 났지만 지금은 이쪽을 밀면 막아서 여전히 백이 세수이기 때문에 수는 나지 않습니다만 네. 나중에 이쪽을 백이 치중을 간다면 막아야 합니다. 백이 이렇게 단수 치는 끝내기도 있고 선수로 처리를 하려면 이쪽을 두고 네. 따낼 때 네, 다시 이 자리를 먹여쳐서 받아야죠. 흙집이 7집에 8집, 9집이 났고 백이 이곳이 한 3집 정도는 늘어났습니다. 그럼 흙이 여기서 끝내기를 한 것도 다 없어진 거네요. 그렇죠. 흙이 집으로 득을 본 것이 전혀 없고 네. 중앙 쪽은 중앙 쪽대로 백이 한 번 더 가일수를 한다면 네, 지금 실전에 이쪽을 두었는데 가일수를 한다면 백집이 조금 늘어나면서 흙은 이런 공배 연결을 했기 때문에 네. 상변에서의 접전은 이세돌 구단이 좀 득점을 올렸습니다. 네. 자, 국면이 조금 더 어지러워질 것 같습니다. 끝내기 수순 지켜보시죠. 20초. 하나, 둘, 셋. 흙이 조금이라도 기분 좋은 다섯, 국면이었다면 이제는 일곱, 모르겠어요. 여덟. 네, 그렇습니다. 아홉. 상변 쪽에서만 처리가 잘 되었다면 박영훈 구단이 우세한 국면이었는데 지금은 미세한 바둑이 되었습니다. 네, 20초. 중앙 쪽에 접전이 하나, 끝이 나고 둘, 박영훈 구단이 우상귀에 2선을 넷. 틀어 막았고요. 다섯, 여섯, 이세돌 구단이 좌귀 일곱, 쪽 2에 2 여덟, 자리를 붙였습니다. 아홉, 열. 흙.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네, 박영훈 구단 마지막 졸기. 미세한 승부라면 이제부터의 수순이 승부를 갈라놓을 수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박영훈 구단이 머리로 가리고 있는 그 부분을 흙이 젖혀서 반발을 할 수도 있고 네. 뒤로 후퇴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선택을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느 쪽이 득일지를 마지막. 또 계산해봐야겠죠.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반발이 같습니다. 양쪽의 흙돌은 양분이 되지만 양분이 되고도 양쪽을 모두 살릴 수 있다면 저렇게 젖혀서 101점을 잡는 것이 네. 집으로 최대한 이득을 보는 수단이죠. 네, 여기서 먼저 밀어 올리는 수가 될지.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9. 아, 밀어갔습니다. 버틸 수 있는 최강수를 두고 있어요. 저수만 통한다면 백이 집으로 득을 본 것이 거의 없습니다. 백집도 꽤 지워지겠는데요. 네. 하나, 자, 아래쪽에서 또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좌하 쪽 보겠습니다. 네. 자, 흙이 반발을 하면서 전혀 다른 모양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쪽을 붙였을 때 흙도 반발이 잘 안 된다면 그냥 뒤로 늘어서 받아야 하는데 네. 이것은 양쪽 모두 무난하긴 합니다만 백집이 좀 더 커 보이죠. 그래서 실전에서는 반발을 했고요. 네. 붙일 때 이쪽을 밀고 들어가는 것이 좋은 수순입니다. 네. 네. 이 수의 의미를 말씀드리면 네. 당장 끊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흙이 안에서 살기 위해선 이쪽을 단수를 쳐야 합니다. 네. 혼동될 수 있는 부분은 반대쪽을 단수 치면 늘어서 잡아도 이어서 흙돌이 다 잡히게 되죠. 지금은 는다면요? 지금은 는다면 잡고 이을 때 이쪽을 밀어서 한 집 내는 수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그쵸? 방향이 아주 중요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실전에선 이쪽을 밀어갔지 않습니까? 네. 이 수의 의미는 그냥 이곳을 둔다면 이었을 때 흙이 다시 한번 가일수를 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실전처럼 이 교환이 있다면 네. 손을 빼도 되죠. 살아 있습니다. 나중에 밀면 백이 이렇게 틀어막기 때문에 틀어막을 수 없는 이 순간에 먼저 밀어간 겁니다. 네. 지금 막는다면 이쪽 돌파가 가능하니까요. 네, 실전에서는 이쪽을 두고 이렇게 이었고요. 네. 이제는 이 부근의 흙돌은 한 번 더 가일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중앙 쪽을 건드리면서 흙돌을 살리고 있습니다. 네. 아마 다음 수는 이쪽을 찌르는 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만약 이런 식으로 둔다면 백이 크게 집으로 이득을 본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럼 흙이 조금이라도 득을 본 건가요? 네, 오히려 그런 느낌이 있고요. 미세한 승부에서 서로 간에 약간씩 실수가 나오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미세한 바둑으로 보이네요. 네. 자, 프로의 수순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전 보시죠. 네, 찌르고 백이 일선을 넘어갈 때 단수를 쳐서 흙돌을 살아두었습니다. 지금 백이 막아간 자리는 선수가 되고요. 네. 마지막 하나, 둘, 대부분의 기사들이 이런 바둑을 더 어려워하거든요. 오히려 난전일 때 수읽기로 풀어갈 수 있는 바둑은 그래도 한 수 한 수 정답이 하나, 보이고 둘, 셋, 또 넷, 막막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실전 국면은 미세한데 과연 최선의 길이 어느 방향인지도 어렵고 네. 제 개인적으로도 이런 바둑 두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부분 다 비교를 해야 되고요. 네. 쉽게 말씀드려서 피곤한 바둑이죠.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프로 기사 중에 다섯, 이런 바둑을 더 여섯, 재밌어하는 기사가 몇 명 있는데 여덟, 그 중에 대표적인 기사가 아홉. 지금 방금 전 착수한 박영훈 구단입니다. 우화기 쪽에서 이세돌 구단이 아주 멋진 맥점을 보여주네요. 그 교환으로 백이 득을 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멋진 수단입니다. 아주 순간적인 찰나였는데 네. 작은 빈틈을 찔러 들어가서 이득을 봤습니다. 자, 이세돌 구단 하나를 교환해 두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둘, 셋, 자,
이교환을 했어요. 네. 단순히 끝내기를 한 것과는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 교환이 백이 득이라는 것을 네. 한눈에 알아볼 수 있으면 분명 아마 강자일 것 같은데요. 네. 그 정도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백이 이곳을 돌이 이쪽에 오지 않는다면 이곳을 젖혔을 때 네. 이런 부분을 젖힐 때 차이가 있죠. 그래서 백이 이 자리를 선수 교환을 할 수만 있으면 이미 이득입니다. 네. 그런데 단순하게 이쪽을 가자니 이제는 흙이 일선을 젖혀서 받게 되고요. 막으면 이어서 네. 흙이 먼저 다른 큰 자리로 갈 수가 있습니다. 실전은 먼저 치중을 갖죠. 네. 이수는 실전처럼 받으면 늘어서 이제는 안 이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와 차이가 있다면 지금 이렇게 젖혀 이어져 있을 때 이 네. 교환이 있기 때문에 찌르고 끊는 수가 가능한 거죠. 그러면요, 흙이 이 자리를 안 받고 그냥 젖혀 있는 건 안 될까요? 이 상황에서 이제 젖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때는 백이 이 부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밀어서 아예 안쪽에서 수를 냅니다. 찝고 느는 것까지 전부 선수죠. 그렇군요. 치받아야 할 때 네. 젖히면 귀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모두 결정이 되기 전에 먼저 응수를 물어보고 네. 받을 때 이쪽을 늘어가는 것이 아주 좋은 수순입니다. 뭐 양쪽을 다 끝내게 하는 좋은 수단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끝내기의 이세돌 구단으로 불리진 않습니다만 네. 끝내기의 박영훈 구단을 상대로 아주 좋은 끝내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런 좋은 끝내기가 나왔기 때문에 약간 백이 불리해 보이는 상황에서 점점 바둑은 미세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수순은 네, 여기까지. 쭉 끝내기를 했고요. 네. 아무튼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미세한 반집 승부이지만 그래도 어느 쪽이 우세한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형사님 정말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면이 꽤 많이 정리가 돼 있는데도 하나, 지금도 둘, 흑백 중에 고르라면 어려운 넷. 상황인가요? 다섯, 네. 여섯. 미세해 보입니다. 일곱, 여덟, 아홉, 아직 약간 흙이 우세하거나 미세해 보이는데요.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박영훈 구단이 후반 계산력과 끝내기가 정확하다면 네. 이세돌 구단은 후반 집중력이 뛰어난 기사로 알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승부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박영훈 구단은 지금까지 통산 18회 우승을 차지했는데 마지막. 그중에 KBS 바둑왕전은 없습니다. 네. 넷, 아마 다섯, 승자 준결승까지 여섯, 오른 것도 일곱, 이번이 처음인 것 여덟, 같은데요. 아홉, 박영훈 구단이 속기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곧잘 기록했죠. 하지만 이상하리 많지 KBS 바둑왕전에서는 조금 부진했고요. 그 KBS 바둑왕전에서 부진한 박영훈 구단에게 예전에 2005년에 제가 승자조에서도 지고 패자조에서도 졌던 기억은 남아 있습니다. 네. 당시에 박영훈 구단이 패자 결승에서 패했던 하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둘, 셋, 넷, 다섯, 제가 패자 여섯, 5회전에서 박영훈 일곱, 구단에게 여덟, 졌는데요. 네. 아홉, 아무튼 유독 KBS 바둑왕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한 번쯤 좋은 성적을 기록할 때가 된 것 같기도 해요. 반대편 조에서는 박정환 마지막. 구단이 하나, 원성진 구단에게 둘, 승리를 하면서 이미 셋, 승자 결승에 올라가 있는데요. 다섯, 이세돌 여섯, 구단과 박정환 일곱, 구단의 여덟, 승자 결승도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박영훈 구단과 박정환 구단의 결승도 또 다른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듣고 보니까 이세돌 구단이 올라가도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이세돌 구단과 박정환 구단 지금 정권이 이양되는 시기죠. 네. 이세돌 구단이 약간 부진한 틈을 타서 박정환 구단이 현재 한국 랭킹 1위에 올라 있고요.
마지막. 그 랭킹 점수를 하나, 보면 둘, 이세돌 구단이 셋, 최전성기를 달리던 다섯, 한국 랭킹 여섯, 신기록을 일곱, 지금 박정환 구단이 여덟, 갱신 일보 직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세돌 구단이 부진한 것도 박정환 구단이 랭킹 1위가 된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지만 네. 박정환 구단의 실력 자체가 그만큼 탄탄하다는 뜻입니다. 2013 바둑대상에서도 박정환 구단이 또 대상을 수상했고요. 네. 또 2013년 초에 이세돌 구단이 박정환 구단에게 결승에서 패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대결이 돼도 정말 재미있을 것 같네요. 만약에 박영훈 구단과 박정환 구단이 승자 결승에서 만나게 하나, 된다면 둘, 또 다른 재미가 셋, 있을 것 같은데요. 넷, 다섯, 여섯, 일곱. 박영훈 구단이 박정환 구단의 끝내기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네, 실제로 많은 기사들이 박정환 구단의 끝내기가 박영훈 구단 못지 않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박정환 구단의 수일기가 뛰어나서 이제 그 부분에 가려서 끝내기가 크게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지만 저도 평소에 박정환 구단의 기보를 보면 그 후반 계산력이 마지막. 정말 엄청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박영훈 구단과 여덟, 박정환 구단이 아홉. 미세한 반집 승부를 겨룬다면 어떻게 될까? 이것도 하나의 관심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대국화는 두 기사 중에 한 명은 둘. 분명 다음 라운드에서 박정환 구단과 만나게 되는데 네. 수순이 200수 가까이 진행된 지금도 확실하게 결정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두 기사의 삿바 싸움이 팽팽합니다. 또 박정환 구단이 KBS 바둑왕전 3연패를 달성했을 정도로 이 KBS 바둑왕전은 박정환 구단의 영역이거든요. 네, 그렇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과연 누가 박정환 구단의 목에 방울을 달 수 있을지. 네. 이번 대회에서도 현재 가장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유리한 기사가 바로 박정환 구단입니다. 네. 또 누가 승리를 하든 이 두 선수가 패자조에서 또다시 맞붙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 초일류 기사들을 보면 애착이 가는 기전이 있고 또 유독 어떤 한 기전에서 특정 기전에서 좋은 성적을 발휘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박정환 구단의 경우가 딱 KBS와 잘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조은현 구단은 국수전에서 유독 강해서 조국수라고 불렸고요. 네. 또 서봉수 구단은 명인전에서 강했기 때문에 서명인으로 불리고 있죠. 만약 몇 년 더 박정환 구단이 우승을 차지한다면 네. KBS 박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이세돌 구단은 워낙 다양하게 모든 기전에서 고루 성적을 냈기 때문에 딱히 인연이 있는 기전도 없는 것 같고요. 네. 다섯, 여섯. 굳이 인연을 일곱. 찾자면 이세돌 구단은 국내 기전보다 국제 기전에서 그리고 국내 기전도 상금이 큰 시합일수록 더 좋은 능력을 발휘하는 기사입니다. 네. 자, 이제 큰 끝내기도 많이 정리가 됐고요. 여전히 형세는 오리무중인가요? 네, 미세해 보입니다. 만약 시간이 긴 기전이라면 네. 지금 상황에서 어느 한쪽이 20분, 30분 정도 장고를 할 수가 있고 그 순간 어느 쪽이 반집이라도 우세한지 알아차릴 수 있을 겁니다. 형세는 미세한데 두 선수 손은 또 빨리 나와요. 지금 상황은 미세하긴 하지만 끝내기 수순은 특별히 어려울 것은 없거든요. 네. 거의 정해진 수순이기 때문에 크게 고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제부터는 후반 집중력 싸움이죠. 네. 두 선수도 거듭 개가를 하고 있을 겁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지금 방금 전에 박영훈 구단이 한 점을 따낸 것이 약 4집 정도 끝내기입니다. 굉장히 큰 자리이고 그 자리를 끝으로 큰 끝내기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네. 보통 끝내기를 진행할 때 약간이라도 엷은 부분이 있으면 그 엷은 부분을 찔러서 끝내기에서 득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흑과 백 마지막. 어느 한쪽도 하나, 엷은 부분은 보이지 둘, 않고요. 셋, 그렇기 때문에 넷, 단순한 끝내기가 다섯, 되고 여섯, 미세한 바둑치고는 여덟, 끝내기 수순이 아홉. 쉬운 편에 속합니다. 박영훈 구단에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20초. 약 몇 년 전만 해도 항상 둘, 1년에 한 차례 정도 넷, 또는 2년에 한 차례는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기사가 바로 박영훈 구단인데 네. 최근에는 국내 시합에서의 성적은 괜찮지만 세계대회에서는 뚜렷한 활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8강 이상은 진출을 하지 못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박영훈 구단이 세계대회 우승도 몇 차례 차지를 했고 네. 또 결승 무대까지는 자주 올라가던 기사였는데 그 세계대회에서의 부진은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이세돌 구단과도 또 세계대회 결승에서 격돌한 적이 있죠. 네, 그렇죠. 그 당시에 박영훈 구단이 1대2로 패한 적이 있습니다. 네. 분명 세계대회에서의 활약이 아쉬운 점은 있지만 제가 어릴 때부터 박영훈 구단과 또래였고 또 쭉 지켜봐온 바로는 정말 이처럼 바둑을 좋아하고 노력하는 선수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한 노력파 기사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바둑 연습을 하는 것을 넷, 그냥 밥 먹는 다섯, 것과 같이 생각하는 것 여섯. 같고요. 네. 그 정도이기 때문에 분명 그 노력이 빛을 발한 날이 올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 평소에 이세돌 구단과 같이 연구를 하거나 사활을 풀 때도 그렇고요. 아니면 바둑판을 떠나서 평소 생활을 봐도 20초. 하나, 정말 이세돌 구단은 둘, 타고난 승부사라는 셋, 생각이 듭니다. 넷, 다섯. 이세돌 구단만의 승부호흡이 또 있는데요. 네. 뭐 그런 부분은 공부를 한다거나 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네, 분명 그렇죠. 그냥 단순한 점심 내기를 해도 네. 이세돌 구단의 승부욕은 다른 기사들과는 다른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 종목이 바둑이 아닐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승부를 즐기고 또 치열하게 생각하는 이세돌 구단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현재 이세돌 구단을 만든 것이 아닌가 그 평소 생활을 볼 때 많이 느끼곤 합니다. 또 이세돌 구단의 승부욕과 마지막. 관련된 하나, 수많은 일화가 있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조은현 구단에게 약 7, 8년 전에 도전자 결정전에서 패하고 네. 혼자서 그 바둑을 8시간 동안 복귀했다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기 자신이 패한 원인을 낱낱이 파헤치고 그것을 밝혀낼 때까지는 또 아무것도 손을 대지 않는 그런 승부사적인 면을 보였고요. 네. 뭐 얼마 전 있었던 삼성화재배 준결승에서 이 중국의 우광야 선수에게 패한 후에도 혼자 복귀를 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네, 그렇죠. 검토실에 홀로 남아서 마지막. 그 바둑을 몇 시간이고 검토하는 모습을 둘, 볼 수 있었는데 셋, 넷,
다섯, 확실히 이세돌 여섯, 구단에게서는 일곱, 다른 사람에게서 여덟, 찾아볼 수 없는 아홉, 승부사의 끼가 보입니다. 네, 여전히 바둑은 미세한 반집 승부로 보입니다. 20초. 하나, 둘, 셋. 이제 정말 끝내기 몇 분 남지 않았는데요. 이 정도 남아있는 수순에서도 승부가 달라질 수가 있나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나오지 않는 한 네. 승부가 뒤바뀌는 일은 없겠죠. 그만큼 지금 상황은 크게 어려운 자리가 없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뭐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마지막 넷, 수까지의 수순이 다섯, 거의 정해져 있다고 여섯.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전 흑이 두는 저수도 받지 않는다면 흑 3점이 끊어집니다. 그쪽의 연결고리를 튼튼히 하되 최대한 집으로 이득을 보는 좋은 끝내기입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0. 2번 남았습니다. 네, 이세돌 구단은 시간 여유가 있었네요. 지금 상황에서도 2번 남았다는 것은 정말 대단합니다. 과연 형세에 자신이 있어서 시간을 아끼고 있었는지 아니면 박영 구단을 시간 공격하기 위해서 비교적 빠르게 착점했는지 그런 것은 알 길이 없습니다만 보통 미세한 바둑에서 이 정도 끝내기가 남았을 때 네. 셋, 마지막 초읽기가 아닌 경우는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박영훈 구단 물론 속기전에서도 우승컵을 들어 올린 적이 있고 좋은 모습 보여줬지만 그래도 속기보다는 시간이 긴 바둑을 더 잘 두는 선수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세돌 구단이 그런 점을 좀 의식했을 수도 있겠어요. 같이 빨리 두었을 때에는 본인의 정확하고 빠른 수읽기가 훨씬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박영훈 구단도 비교적 여섯, 빨리 착점을 하고 일곱, 있는데 네. 여덟, 아홉, 박영훈 구단은 반대로 같이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한 계산과 끝내기를 한다면 내가 더 우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서로 자기 자신의 바둑을 믿고 있습니다. 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남아있는 끝내기들은 몇 집짜리가 제일 큰 건가요? 지금 가장 큰 끝내기가 2집이 20초. 채 되셨는 자리가 하나, 많고요. 네. 정말 장 끝내기만 남아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섯, 한 여섯, 두세 군데 2집짜리 끝내기가 보이네요. 그 이외에는 한 집 반, 한 집 이런 끝내기들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얼마 전에 있었던 2013 바둑대상 연승상에서 이성 구단이 연승상을 수상했는데 이세돌 구단도 그렇고 박영훈 구단도 2013년 연승상을 좀 노려볼 수 있었는데요. 네, 중요한 길목에서 막혔죠. 특히 이세돌 구단이 좀 더 아쉬운데요. 네. 이세돌 구단이 연승을 달리다가 삼성화재배 준결승에서 중국의 신예 기사 우강야 선수에게 패하면서 연승 행진에 제동이 걸렸고 그 당시에 준결승전은 마지막. 승리로 이끌었습니다만 하나, 그 이후에 이세돌 둘, 구단이 부진의 셋, 늪에 빠져 있습니다. 네.
다섯, 이세돌 구단은 여섯, 16연승, 일곱, 이성 구단은 여덟. 17연승, 딱 1승 차이로 연승상의 수상자가 바뀌었고요. 박용훈 구단은 올 초 천안전 우승으로 14연승을 달리다가 또 강동윤 구단에게 결승에서 패하면서 연승이 끊겼어요. 네, 그렇죠. 박용훈 구단도 연승이 끊어짐과 동시에 또 그 대회에서 준우승에 머물렀기 때문에 네. 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은 미세한 반집 승부이긴 합니다만 그 두어지는 수순으로 봐서는 박용훈 구단이 반집승을 확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좀 전에 우변 쪽에 셋, 흙 3점을 연결할 때 흙이 만약 분리했다면 패를 단수쳐서 그 패 모양에 조금이라도 이득 보는 수순을 남겨두었을 텐데요. 네. 또 그것이 손해가 되는 경우도 분명 있죠. 하지만 지금은 단순하게 꽉 이어서 연결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박용훈 구단이 반집승을 확신하고 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득이든 손해든 변화를 둘, 구하지 않았다는 건 여유가 있다는 뜻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다른 기사가 두었다면 그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네. 박용훈 구단이기 때문에 이것은 흙의 반집승이 유력해 보이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른 모든 일곱, 기사들에게 여덟. 이세돌 구단의 수일기가 신앙이듯 박용훈 구단의 끝내기도 거의 신앙에 가깝습니다. 네. 이십 초 하나, 그럼 둘, 두 대국자도 지금은 알고 있겠네요. 네, 지금은 여섯, 끝내기가 거의 일곱, 여덟. 몇 개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이 정도 상황에서는 결과를 모르면 더 이상하죠. 박영훈 구단이 반집을 남긴다면 박정환 구단과의 승자 결승이 되는데요. 두 선수는 2년 전에 GS 칼텍스배 결승에서 만나서 박정환 구단이 승리를 했고요. 또 1년 전에는 천원전 4강에서 박영훈 구단이 승리를 하면서 결승에 오르고 우승까지 차지를 했습니다. 둘, 서로에게 갚아야 할 빚들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섯, 하지만 여섯, 종합 성적을 놓고 보면 여덟, 아홉. 지금까지는 박용훈 구단이 박정환 구단에게 조금 약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특히 박정환 구단이 정상권 기사로 발돋움한 이후에는 승리보다는 패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죠. 네. 게다가 박정환 구단 최근 컨디션 아주 좋거든요. 네, 연승을 그렇습니다. 달리고 있습니다. 둘, 셋, 현재 한국 랭킹 1위이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역대 한국 랭킹 1위는 많았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높은 랭킹 점수를 지금 갱신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 네. 정도로 아주 상승세에 있는 기사가 바로 박정환 구단이고 최근에 이 상승세 게다가 KBS 바둑왕전에서 3년 연속 우승을 한 뭔가 2년 이 모든 것을 마지막. 박영훈 구단이 어떻게 하나, 뛰어넘을지 둘, 아니면 그대로 셋, 무릎을 꿇을지 넷, 참 재미있는 대결이 될 다섯, 것 같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만약에 박정환 구단이 연승을 해서 승리를 하고 우승을 한다면 4연패가 되는데요. 네. 한 대회에서 4연패를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최근에는 명예 국수라든가 명예 명인 이런 호칭이 조금 어색해졌습니다만 15년 전쯤만 해도 한 기전에서 5년 연속 마지막 우승을 차지했을 경우에 네. 둘, 명예 칭호가 네. 붙었습니다. 넷,
5. 이제 그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실제로 명예칭호를 받은 기사는 많지 않습니다. 도전기라면 모를까 4연패는 정말 어렵죠. 네. 확실한 정보는 아닙니다만 만약 박정환 구단이 4년 연속 우승을 차지하게 된다면 조훈현, 서봉수, 이창호, 유창혁 이 선수 이외에는 최초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5, 6, 7. 물론 그 전에 60년대나 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 바둑계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조남철 구단도 있었고 또 영원한 국수 김인 구단도 있었습니다만 현대 바둑에 들어서는 특히나 같은 대회에서 몇 년 연속 우승을 차지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이 산소권전으로 치러지는 방식에서 시드를 받지 않고는 사실 몇 년 연속 본선에 오르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네. 예전의 타이틀전은 대부분이 전기대회 우승자가 도전자를 기다리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몇 년 연속 우승이 좀 더 쉬운 면이 있었는데 최근의 기전들은 대부분이 전기대회 우승을 차지하더라도 본선 1회전부터 다른 기사와 함께 뛰는 방식이기 때문에 네. 하나, 연패가 둘,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셋, 넷, 5. 네, 지금은 흑이 좌변 쪽에 한 집짜리 끝내기를 하고 대기 반패를 이으면 거의 끝이 났습니다. 이것은 흑이 반집이라도 이겼네요. 그렇지 않다면 저 패를 아마 버텼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박 대 박의 승자 결승 대결인데요. 한국 랭킹 1위, 또 최근 컨디션이 아주 좋은 박정환 구단, 20초. 또 박영훈 구단은 정상의 고지가 보이면 넷, 더 힘을 내는 5. 선수인데요. 네. 자, 어떤 대결이 펼쳐질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네, 그곳이 한 집짜리 끝내기이고 서로 한 집짜리를 주고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반패를 백이 이으면 끝내기 수순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네. 이세돌 구단은 물론 패자조로 밀려나게 되지만 20초. 또 다시 박영훈 구단 혹은 박정환 구단과 대국을 하게 되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죠. 물론 이세돌 구단이 패자조로 밀려나자마자 바로 탈락을 한다면 그 기회가 사라질 수는 있습니다. 네. 보통 초일류 기사들도 공배를 남겨두고서 마지막 공배를 누가 메우는가 그것을 볼 때가 있는데요. 특히 미세한 바둑에서 그렇습니다. 바둑의 특성상 마지막 공배를 메우는 쪽이 반집을 지게 됩니다. 네. 마지막 공배 이세돌 구단에게 돌아갔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흑의 반집승 내지는 백이 이긴다면 한 집 반 승리가 되고요. 백의 반집승은 없는 거죠. 네, 없습니다. 네, 지금 돌을 하나 떨어뜨렸기 때문에 아직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두 선수가 빨리 결과를 확인하고 싶었을까요? 서둘러서
집 모양을 짓다가 돌을 떨어뜨리는 이색적인 장면도 나왔습니다. 네, 지금은 반면 7집이죠. 네. 흙이 7집, 반집을 남겼습니다. 네, 박영훈 구단 이세돌 구단에게 승리하면서 승자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자, 이세돌 구단은 이제 패자조에서의 부활을 다시 노려봐야 되겠네요. 네, 오늘 바둑은 이세돌 구단이 전체적으로 좀 장기를 발휘할 장면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네,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박영훈 구단이 그만큼 상대를 의식해서 판을 잘 짜나갔고요. 본인의 기풍대로 반집승을 거두었습니다. 네, 자, 이세돌 구단은 이제 패자조로 밀려나게 됐는데요. 다음 이 시간 이세돌 구단 대 한상훈 6단의 패자조 대국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